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반년 전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끝낸 2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혼과 양육권 소송까지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떤 일이든 끝은 있기 마련인가 봐요.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고민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일로 인해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했고 기본적인 믿음조차 없어졌는데 결혼 생활을 계속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선택했죠. 남편과 저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몹시 순조로웠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이렇게 빨리 이혼을 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남편과는 2년 정도 연애를 했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 구할 때 시부모님 1억 5천, 저희 부모님이 8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셨어요. 시부모님이 큰 돈을 지원해 주시는 것만큼 시댁과 좀 가까이 집을 구했으면 하셨습니다. 결혼 전 몇 번 만나뵌 시부모님은 성격이 쿨하고 좋으신 분들 같았고 또 시댁이 남편과 제가 다니는 회사의 딱 중간 지점에 있는 동네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동네에 신혼집 구하는 것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아이도 생기게 되었어요. 요즘은 워낙에 난임 부부도 많고 자연 임신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데 3개월 만에 바로 아이가 생겼으니 너무 좋았죠. 양가 부모님도 다 좋아하시고요. 그렇게 10달 후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출산 후 6달까지는 출산 휴가를 쓰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기 전까진 시부모님과의 왕래가 많지 않았는데 확실히 출산 후부터는 왕래가 많아졌어요. 시부모님, 특히 어머님이 저희 집에 자주 오셨고 또 저희가 시댁에도 자주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게다가 아이 사진도 자주 보내달라고 하시고 화상통화도 거의 매일 하기를 원하셨죠. 자주 못 보는 것도 아닌데도 화상통화를 매일 해야 한다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서 2, 3일에 한 번씩 하기로 했고 대신 사진이나 동영상은 틈틈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나고 저는 회사 복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육아 도움 일을 쓰기로 했어요. 원래 어머님께 아이를 좀 봐주실 수 있느냐 부탁도 했는데요. 어머님은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당신 허리가 좋지 않아 육아를 전담해서 해주실 순 없다고요. 아이는 자꾸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도 육아는 도와줄 생각이 없다고 하셔서 조금 그랬지만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니 이해했습니다. 어머님이 꼭 봐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또 친정엄마는 가게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육아를 도와주실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논 끝에 육아 도우미를 쓰기로 했어요. 비용이 꽤 크긴 했지만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 저는 그게 최선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어린이집도 있긴 하지만 어린이집은 최소 돌 지나고 난 뒤 보낼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이 회사에 가 있는 동안 아이를 돌봐주실 수 있는 육아 도우미분을 쓰기로 했고 고용도 했습니다. 저는 4시 퇴근을 할 수 있어서 남편보다 비교적 집에 일찍 돌아오는데요. 제가 집에 오고 나면 도우미분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제가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런 생활을 이어오다가 아이가 돌이 되고부터는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고 더 이상 육아 도우미분은 안 쓰기로 했어요. 저는 4시에 퇴근을 하면 어린이집에 들러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때부턴 제가 아이를 돌봤습니다. 남편은 야근이나 회식이 좀 잦은 편이었기에 육아와 집안일은 거의 저 혼자의 차지였죠. 회사 일과 육아, 집안일을 저 혼자 해야 된다는 게 꽤 힘들기도 했지만 남편은 야근도 많이 하고 더 힘든 회사를 다니니까 제가 이해하기로 하고 그 정도의 희생은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때는 너무 지치기도 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오고 나서 아이 씻기고 밥 먹이고 나면 제 밥은 차려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눕고 싶고 쉬고 싶은 생각밖에 없을 때가 많았죠.
할 일은 산더미인데 체력은 떨어지고 힘들고. 그래서 아이 밥은 먹여도 제 밥은 안 먹을 때도 많았습니다. 제 밥 차릴 힘도 없으니까요. 그냥 굶거나 아니면 그냥 우유를 한 잔 마시거나 맥주를 마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땐 매운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을 때도 있었어요. 아이 일찍 재우고 나서 남편 기다리며 맥주 한 잔에 매운 떡볶이나 치킨 같은 거 시켜 먹으면 그게 또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몸에 좋지 않다는 건 알면서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얼마 뒤였습니다. 시댁에 갔고 어머님이 아구찜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자리에 앉아 먹으려고 했죠.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양념이 빨간 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많이 먹어라. 너 매운 거 좋아하잖아. 그 말에 남편이 묻더라고요. 저보고 매운 거 좋아하잖아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남편이 묻더라고요. 자기가 매운 거 좋아해? 아, 가끔 땡길 때가 있더라고. 자주 먹진 않지만. 뭘 자주 안 먹어. 자주 먹더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너무 어리둥절했죠. 제가 매운 걸 자주 먹는지 안 먹는지 어머님이 어떻게 아시는지 이상하더라고요. 더불어 내가 언제 어머님한테 매운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지 싶기도 했습니다. 근래 들어서 매운 떡볶이나 마라탕 같은 걸 자주 먹긴 했지만 그렇다고 평소에 매운 음식을 즐겨 먹었던 것도 아니고 또 어머님한테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저 자주 안 먹어요, 어머니. 내가 다 알고 아는 소리야. 너 매운 거 좋아하고 잘 먹지 않니? 그런 거 너무 자주 먹지 마라. 위에 얼마나 안 좋은데. 라고 하셨죠. 저는 그냥 네, 적당히 먹을게요 하고 말았습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의아했지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자기야, 어머님한테 나 매운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어? 아니, 그런 적 없는데? 그리고 자기 매운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잖아. 요즘만 좀 자주 먹지. 근데 어머님은 왜 그렇게 말하시지? 엄마가 착각했나 보지 뭐. 그러신가 보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내가 매운 걸 좋아하게 생겼나? 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후 어머님이 저에게 반찬을 잔뜩 주시면서 배달 음식 같은 거 자꾸 시켜 먹지 말고 이런 거랑 해서 밥 먹어라. 정식이랑도 배달 음식 그만 시켜 먹고 하시는 겁니다. 배달 음식이요? 너 그런 거 자주 먹잖아. 직장 다니고 바빠도 밥은 제때 잘 챙겨 먹어야 돼. 그렇게 배달 음식으로 때우고 아니면 굶고 그러면 나중에 몸 다 상한다. 살도 더 찌고. 가만 보니 너 결혼 초반보다 살도 많이 찐 것 같고 정식이도 살 제법 찐 것 같고 배달 음식 웬만하면 먹지 말고 좀 줄여. 라고 하시는 겁니다. 황당하더라고요. 저도 회사 다니고 아이 보고 하니까 여유 있게 집밥 만들어 먹을 시간도 별로 없고 자꾸 간단하게 먹게 되거든요. 아들 내 건강 생각해서 저렇게 말하시는가 보다 싶으면서도 저번에 매운 음식 얘기도 그렇고 배달 음식 자주 먹는다고 뭘 직접 들으신 것처럼 왜 확신해서 얘기를 하시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시켜 먹기도 하는데 그런데요, 어머님. 그런 건 정식 씨한테 들으신 거예요? 듣긴 뭘 듣니? 요즘 젊은 사람들 집에서 밥 안 해 먹고 나가서 사 먹거나 배달 잘 시켜 먹는다고 하길래 너네도 그런 거 같아서 한 말이지. 특히 수영이 너는 살이 좀 많이 쪘어. 그래서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이건 애기 낳고 찐 살이 안 빠져서 그래요, 어머니. 그럴수록 네가 관리해야지. 피곤하다고 집에 와서 소파에 늘어져 있고 그러면 안 된다. 요즘 젊은 엄마들 관리 얼마나 열심히 하니. 자꾸 시간 날 때마다 움직이고 집안일도 하고 먹을 것도 직접 만들어 먹고 그래야 살이 안 찌는 거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기분이 묘했죠. 어머님이 마치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요. 뭔가 찝찝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은 이상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평소에 허리 디스크가 좀 안 좋거든요. 요가를 시작하고 나서는 허리 디스크 증세가 더 안 좋아졌죠. 그러던 금요일 저녁에 아이를 안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삔 것처럼 허리를 펴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아픈 겁니다. 다음날 아침 겨우겨우 병원에 갔고 디스크 염증이 심하다면서 디스크 주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디스크 주사를 맞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주사는 오히려 맞고 나서 확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효가 퍼지면서 오히려 맞고 나서 더 아픈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주사 맞기 전보다 더 허리가 아팠고 나중에는 거동조차 불편해서 도저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허리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허리에 경직이 자꾸 일어나고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고 그 주말 동안 저는 침대에 내내 누워있고 남편이 아이를 돌봤습니다. 물론 돌본다고 해봤자 아이한테 TV 틀어주고 본인은 드러누워서 폰을 봤지만요. 저는 허리가 너무 아프고 거동도 힘든 상태로 안방 침대에 내내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말 이틀이 지나가고 저녁쯤이 되니 그래도 허리가 한결 낫더라고요. 그래서 거실로 나가보려는데 마침 어머님이 전화가 왔는지 남편이 전화를 받는 겁니다. 평소에도 아이 보여준다고 화상통화를 자주 하다 보니 그날도 화상통화를 거신 것 같았죠. 엄마, 수영이 어디 나갔니? 네? 어머님은 전화를 하자마자 남편더러 제가 어딨냐고 물어보셨어요. 수영이 집에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요. 아, 집에 있어요. 방에요. 방에 있어? 그런데 무슨 코빼기도 안 보여? 너한테 애 맡기고 지는 뭐 하길래?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남편도 당황해서 저를 보더니 아, 저기 수영이 나오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저게 다 무슨 소리지? 코빼기도 안 보인다니? 어머님이 내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시고 저렇게 말하시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남편이 화상전화를 보여주니까 옆으로 가서 통화를 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수영아, 너 근데 안색이 별로 안 좋다. 혹시 어디 아파?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 주사를 맞았는데 부작용인지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맞고 나니 허리가 더 아파서요. 방에 내내 누워 있었어요. 아, 그랬니? 디스크 주사 그게 잘못 맞으면 더 아프다고 하더라고. 병원 안 가봐도 되니? 좀 지켜보다가 내일쯤 가보려고요. 그래. 난 또 푹 쉬어라. 잘 쉬어야 빨리 낫는다. 예. 세윤이 좀 보여다오. 예, 잠시만요, 어머니. 그렇게 아이를 비춰주고 통화를 좀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표정이 확 굳었죠. 근데 자기야, 어머님하고 자기 통화 내용이 좀 이상하던데? 응? 뭐가 이상해? 어머님이 내가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어디 갔느냐고 하셨잖아. 마치 어머님이 우리 집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아, 그게 아니라 원래 엄마가 통화하면 자기가 먼저 인사하잖아. 근데 자기가 안 보이다 보니까 어디 나갔나 싶어서 물어보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뭔가 석연치는 않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남편이 집에서 있었던 일을 시시콜콜 어머님한테 다 일러 바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마마보이 기질이 꽤 있더라고요. 어머님 말이라면 거절하는 법이 없고 다 따랐습니다. 효자라서 그런다기보다 어머님 말이면 무조건 다 맞고 옳다고 생각하고 거절할 생각조차 안 하는 마마보이인 것 같았죠. 그래서 어머님이 자주 집에 오시거나 시댁으로 자꾸만 불러도 무리할 정도로 화상전화를 자주 요구해도 거절을 못하는 겁니다. 솔직히 며느리인 제 입장에선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기도 했죠.
매일매일 틈틈이 아이 사진 보내드려야 되고 화상전화 해야 되고 저는 하다못해 저희 부모님하고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통화를 안 합니다. 그런데 시부모님하고는 2, 3일에 한 번은 무조건 통화해야 되고 1, 2주에 한 번 이상은 만나야 되고 평소에 카톡도 자주 드려야 되고요. 어머님이 우리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러신가 보다 라면서 이해하려고도 했지만 한 번씩 저도 너무 짜증나고 피곤하더라고요. 어머님 행동이 너무 과하다 싶고요. 게다가 심지어 어머님이 뭔가 저를 감시한다는 느낌까지 드니까 더 싫은 겁니다. 그렇게 불만이 쌓이던 와중 주말에 모처럼 엄마랑 만나려고 했는데요. 남편이 또 이번 주? 안 돼. 엄마가 삼계탕 해준다고 해서 가기로 했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참았던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저번 주에 갔으면 됐지. 무슨 이번 주에 또 가. 말이 나와서 말인데 한 달에 도대체 몇 번을 가는 거야?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는데 주말만 되면 왜 자꾸 시댁에 가야 돼? 엄마가 세윤이도 보고 싶어 하시니까. 충분히 많이 보시잖아. 하루가 멀다 하고 사진하고 영상 보내드리고 2, 3일에 한 번씩은 화상통화까지 하고. 나는 솔직히 좀 섭섭하기도 한 게 그렇게 우리 세윤이가 보고 싶고 좋으시면 좀 돌봐주실 순 없었어? 우리가 세윤이 좀 돌봐달라고 부탁드릴 땐 허리 아프다고 단칼에 거절하셨어. 그러면서 틈만 나면 사진 보내라, 전화하자, 동영상 찍어보내라, 찾아와라. 육아 도와주실 생각은 전혀 없으시면서 애는 자꾸 보여달라고 하시고 자기는 내가 힘든 건 생각 안 해? 자기가 우리 집 가서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뭐라고? 시댁 가서 시부모님이랑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힘들고 부담이지. 그럼 입장 바꿔서 당신은 우리 부모님이랑 그렇게 자주 볼 수 있어? 그 정도로 통화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매일 세윤이 사진이며 영상 보내고 안부 문자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아, 나는 남자잖아. 남자들은 그런 거 원래 잘 못해. 남자 여자가 어딨어. 누구는 그런 거 잘해? 아, 어쨌든 엄마가 오라고 하시는데 안 가면 섭섭해 하시잖아. 그럼 나 빼고 세윤이만 데리고 가. 아, 어떻게 또 그러냐. 엄마한테 뭐라고 해. 왜 못해? 내가 보고 싶으신 거 아니잖아. 어머님은 아들하고 손주가 보고 싶으신 거 아니야? 아, 그러지 말고 기분 좋게 갔다 오자. 싫다니까. 자기나 가. 아, 진짜 이럴 거야? 진짜 해도 너무한 것 같아. 우리 가족끼리만 시간 보내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어. 남편과 저는 그 일로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저는 어지간한 일은 혼자 참고 삭히는 편이고 특히 아이 앞에서는 절대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만 중요하고 자기 부모님 말만 들으려는 남편을 보니 섭섭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기분도 상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싸우고 어찌어찌 풀긴 했습니다. 남편이 사과를 했죠.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고 엄마한테 말해서 시댁 가는 횟수를 좀 줄여보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이번만 가달라고 하면서요. 남편이 어머님에게 그런 말을 할 것 같진 않지만 일단은 계속 싸운 채로 있을 수도 없으니 알겠다고 하고 풀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어머님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저한테 말도 잘 안 거시고요. 느낌이 뭔가 저한테 화가 나신 것 같다고나 할까요? 평소처럼 아이 사진이나 영상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왜 그러시지? 이상했습니다. 그냥 어머님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가 보다 생각하며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는 어머님을 도왔죠. 어머니,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맛있겠네요. 냄새도 좋고. 얼른 먹고 싶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흘겨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소리 할 필요 없다. 네? 억지로 와놓고 좋은 척 할 필요 없다고.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황당함을 느꼈죠.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너 우리 집 별로 안 오고 싶어 하잖아. 내 딴에는 이제 가족이니 아들네 자주 보고 싶고 또 자주 봐야 더 정도 깊어지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영 불편했나 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그래도 애 있는 데서 남편이랑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다. 애 재워놓고 좋게 좋게 얘기를 하던지 그런 건 네가 잘못한 거야. 아휴, 요즘 여자들은 절대 안 지려고 해서 문제야. 나 때랑은 정말 다르네. 요즘은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아니라 며느리 시집살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이제 다 됐으니 상 좀 펴고 행주로 좀 닦아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의 말에 확신을 했습니다. 남편이 어제 싸운 거 어머님께 다 얘기를 했구나 라고요. 그 순간 정말 남편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부부끼리 싸운 얘기를 어머님한테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시댁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어제 나랑 다툰 얘기 어머님한테 다 했지? 어? 뭔 소리야? 어머님이 나더러 애 있는 데서 왜 싸우냐고 뭐라고 하시던데? 자기 아주 웃긴다. 무슨 3, 4살 애야? 부부끼리 싸운 것까지 어머님한테 다 일러? 안 일렀어. 내가 이러고 말고 할 게 어딨어. 그러면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고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자기랑 나랑 영 분위기가 안 좋고 쌀쌀 맞으니까 눈치채신 거겠지. 그럴 리가. 어머님은 뭘 다 들은 것처럼 말을 하시던데 우리가 싸우는 내용까지. 안 그랬다니까? 그럼 폰 줘봐. 어머님이랑 통화한 게 있는지 봐야겠어. 무슨 폰 검사까지 한다 그래? 캥길 것 없으면 어디 줘봐. 그렇게 저는 남편의 폰을 확인했습니다. 부부끼리 싸우는 내용까지 시시콜콜 어머님에게 일러바치는 남편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폰을 봐도 어머님하고의 통화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출발한다고 30초 정도 짧게 통화한 것 말고는 별다른 통화 내역이 없는 겁니다. 혹시 카톡이나 문자로 얘기를 했나 싶어서 들어가 봐도 전혀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봐도 남편하고 전날 저녁에 싸웠고 그 뒤로 풀고 나서 방에 들어가 바로 잤거든요. 다음 날인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서 준비하고 바로 시댁으로 왔고요. 남편이 어머님에게 이러고 말고 할 시간 자체가 없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머님은 뭘 아시고 나한테 저렇게 뭐라고 하실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이 말한 것도 아닌데 어머님은 도대체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아시는 건지 속에선 찝찝함이 너무 몰려왔죠. 어머님에게 따져 물을 수도 없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남자 사촌동생이 제가 사는 지역 쪽으로 놀러 왔어요. 이쪽 지역에 있는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온 김에 저도 보고 저희 아이도 보고 간다고 들른다고 했죠. 저는 남편에게 얘기를 했고 남편도 그럼 저녁이나 다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퇴근하고 아이를 보고 있는데 동생이 왔어요. 잘 찾아왔네? 택시 타고 왔거든. 자, 이거. 아휴, 그냥 오지. 뭔 선물이야. 에이, 어떻게 그냥 와. 백화점에서 세윤이 옷 하나 샀어. 아유, 참. 일단 들어와. 그렇게 사촌동생이 집으로 왔고 아이랑 같이 놀아주더라고요. 친구랑 언제 만나기로 했는데? 내일 보기로 했어. 아, 그래? 그럼 숙소는? 이 동네 근처에 모텔 같은 데 있으면 하루 자고 내일 친구 만나러 가려고. 에이, 모텔? 그건 좀 그렇다. 뭐 어때서? 차라리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가. 작은 방에 이불 깔아줄 테니까. 아휴, 됐어. 누나도 불편하고 매형도 불편하시지. 뭐 어때서 그래. 잠깐만 있어봐.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정민이 우리 집 왔는데 당신 왜 안 와? 아, 오늘도 늦어? 알겠어. 우리 알아서 밥 먹을게. 근데 정민이가 모텔에서 잠을 자겠다는데 우리 작은 방 하나 빌려줘도 되지 않아? 뭐하러 애를 모텔방에서 재우겠어. 그래. 알았어. 남편도 굳이 뭐하러 그러냐면서 작은 방에서 자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촌동생에게도 전했죠. 우리 집에서 자고 가. 그리고 남편이 원래 놓으면 저녁 같이 먹자고 했는데 회식이 있는 걸 깜빡해서 좀 늦는다네. 뭐 시켜서 간단하게 먹자. 배고프지? 그렇게 저는 족발을 시켰고 오랜만에 만난 정민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2-3시간은 흘렀고 11시가 다 되어갈 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사촌동생이랑 TV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니 저도 놀랐죠. 저는 사촌동생에게 방에서 통화 좀 하고 온다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나다! 어머님은 뭔가 좀 급하고 화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네, 어머님. 이 시간엔 어쩐 일로? 정식이는? 아, 오늘 회식 간다고. 너 지금 누구랑 있니? 네? 저는 그 순간 등 뒤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희 집에 누가 있는 걸 어머님이 어떻게 알고 물어보시겠나요? 그게 무슨... 이 늦은 밤에 남편도 없는 집에 누구랑 있느냐고! 어머니, 저희 집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어머님이 어떻게 알고 물어보세요? 내가 왜 몰라? 다 알지. 정식이는 전화도 안 받던데. 너 남편 몰래 집에다가 남자를 함부로 불러도 돼?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냐고요? 저는 그 순간 어머님이 우리 집에 무슨 CCTV라도 달았나 싶더라고요. 저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 남자 누구야? 제 사촌동생이에요. 사촌동생이 이 시간까지 왜 안 가고 그러고 있어? 사촌동생 맞아? 어디 바꿔봐라. 제가 왜 그래야 돼요? 아니, 제 집에 사촌동생 하루 묵고 가게 하겠다는데 어머님이 왜 이러시냐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누가 있는지 어머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촌동생 확실해? 정식이한테 물어본다. 어머니, 제가 묻는 말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됐다, 끊어라. 그렇게 어머님이 전화를 끊어버리셨죠. 진짜 황당 그 자체더라고요. 방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사촌동생도 놀란 눈치였죠. 누나, 괜찮아? 혹시 나 있는 것 때문에 무슨 문제라도... 아니야. 미안해. 너 때문 아니고 어머님하고 좀 일이 있어서 신경 쓰지 마. 저는 사촌동생한테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어머님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지? 생각이 드는 순간 번쩍 생각이 났던 것이 바로 홈캠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이가 어렸을 때 달아놓았던 홈캠이 있었거든요. 저는 거실 벽면에 있는 서랍장 쪽으로 갔고 거기에 있는 홈캠을 봤습니다. 홈캠은 켜져 있었죠. 그 서랍장에 물건이 워낙 많기도 하고 또 평소에는 홈캠에 대해 의식을 크게 안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혹시 이걸 몰래 보고 계셨나 싶은 겁니다. 홈캠은 과거에 육아 도우미를 썼을 때 도우미 분께 말씀드리고 설치했던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어린 만큼 불안한 면이 크고 일하는 틈틈이라도 확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도우미분에게도 여쭤봤고 흔쾌히 허락하셨기에 합의 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다시 복직해서 일할 때 점심시간이나 화장실 갈 때 등 한 번씩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을 했었죠. 후에 더 이상 도우미를 쓰지 않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을 때 홈캠을 그만 쓸까도 생각했는데 남편이 보안도 되고 좋지 않느냐며 그리고 어차피 우리 가족끼리만 보는 건데 상관없지 않느냐 해서 그냥 냅뒀습니다. 홈캠을 보기 위해서는 어플로 들어가면 되는데 관리자가 남편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넣어야 하는데 그 비밀번호는 남편과 저만 알고 있었죠. 별 생각 없이 그 홈캠을 놔뒀고 그 후엔 별로 의식조차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순간 어머님이 혹시 홈캠으로 우리 집을 보고 계시나 싶었던 거예요. 그날 남편에게 따져 물으려고 했는데 저는 먼저 잠이 들었고 남편은 새벽 늦게서야 집에 들어온 듯 했습니다. 일어나 보니 남편은 이미 출근하고 없더라고요. 사촌동생도 일찍 일어나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사촌동생하고 같이 나가서 배웅 후 바로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출근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어제 어머님과의 통화가 너무 걸리고 찝찝한 겁니다. 기분도 너무 안 좋고요. 그래서 회사에 전화해 연차를 쓴다고 얘기를 하고 회사가 아닌 시댁으로 바로 갔습니다. 어머님에게 따져 물어봐야겠더라고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잠시 후 어머님이 놀란 얼굴로 문을 열어주셨죠. 네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니? 얘기 좀 하려고 왔습니다. 들어가도 되죠? 그래라.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뭐 사촌 동생이라고 하더니 갔니? 네.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한테 좀 여쭤보려고요. 저희 집에 사촌 동생 있는 거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 저기 정식이가 얘기를 해줬다. 정식 씨가요? 그래. 무슨 소리세요? 어제 어머님이 저한테 정식 씨랑 통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통화했으면 사촌 동생인 거 알았을 텐데 왜 저한테 전화해서 따지신 거예요? 어? 아니 무슨 이 밤에 사촌 동생이 있나 싶어서 물어본 거지. 하면서 횡설수설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조차도 어머님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근데 너 그거 따지려고 왔니? 출근도 안 하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혹시 홈캠으로 저희 집 보고 계셨어요?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당황한 얼굴로 잡아떼셨습니다. 홈캠이라니, 그게 뭐야? 집 CCTV요. 전에 세윤이 육아도우미 쓸 때 설치했던 거. 그거 정식 씨가 보안캠으로 쓰자고 해서 냅뒀는데 혹시 그거 어머님도 보고 계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말고 없거든요. 내가 할 일이 없니? 너네 집 보고 있게? 그런 거 안 본다. 너 그리고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따지는 게 말이 돼? 어머님 정말 저희 집 안 보셨다 그거죠? 얘가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내가 그런 걸 왜 봐? 그럼 어머님 핸드폰 좀 보여주세요. 어머, 얘 좀 봐라. 야, 너 적당히 안 해? 네가 뭔데 내 폰을 보여달라 말라 해? 어머님 만약 폰캠으로 저희 집 보고 계셨던 거면 저도 그냥 못 넘어갑니다. 그냥 못 넘어가면 뭐 어쩔 건데? 생각해보세요. 시어머니가 CCTV로 몰래 저희 집 감시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인가요? 아니 본인만 떳떳하면 그만이지. 못 넘어가고 말고 할 건 뭐야? 입장 바꿔서 누가 이 집에 CCTV 달아놓고 어머님 감시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뭔 자꾸 CCTV 타령이야. 나 그런 거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어머님 폰 한 번만 보자고요. 너 자꾸 내 폰 보자는데 너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쩔래? 저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대답을 못하자 더 큰 목소리로 저를 꾸짖으시더라고요. 얘가 좋게 봐주니까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 시어머니 폰을 함부로 보자느니 그런 소리래? 너 정식이한테도 이러니?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우리 집 훔쳐보느냐 그딴 소리를 하느냐고. 나를 뭘로 보고. 아이고 나 참 기가 막혀서 내가 이러려고 너네 결혼할 때 그 큰 돈을 보태준 줄 알아? 라고 역정을 내시는데 저는 소파 위에 올려져 있는 어머님 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어머님이 거짓말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는 그 틈에 갑자기 달려가 소파에 있는 어머님 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어요. 제가 갑자기 어머님 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니 어머님도 엄청 당황하시더라고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문 안 열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문 밖에서 어머님이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났지만 저는 바로 어머님 폰부터 뒤져봤습니다. 다행히 어머님은 비밀번호 같은 건 안 걸어놨기 때문에 바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렵지 않게 찾아냈습니다. 제 예상대로였어요. 홈캠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이 깔려 있었고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니 바로 저희 집 거실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저는 그걸 제 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 폰으로 녹음 버튼을 켜서 주머니에 넣은 후 문을 열었죠. 어머님 화가 잔뜩 나서 제 손에 들린 어머님 폰을 확 낚아채시더라고요. 너 미쳤니? 어머님이야말로 미치셨죠. 홈캠 어플 있고 저희 집 바로 볼 수 있던데요. 그동안 저희 집 훔쳐보니까 재밌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따지니 어머님도 좀 당황하신 얼굴이더라고요. 그게 뭔데? 나는 모르는 일이다. 끝까지. 어머님 진짜 무서우신 분이네요. 어머님 아무리 아들 집이라고 해도 이렇게 함부로 사생활 침해하고 집 훔쳐보는 거 이거 범죄예요, 범죄. 범죄라니? 너 말 다 했니? 난 그런 적 없다니까. 어머님 이거 열어보면 그 기록 다 남아요. 저 그거 방금 확인했거든요. 그 말에 어머님도 더 이상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진짜 끝까지 너무하시네요. 너무 소름 끼쳐요. 어떻게 아들네 집을 이렇게 내내 훔쳐보실 수가 있으세요? 저 여태까지 어머님이 제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하고 있었다 생각하니까 진짜 무섭고 소름 돋고 화나요. 아니, 내가 그걸 자주 본 건 아니고 세윤이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너를 본 건 아니고. 이거 정식 씨가 깔아준 거죠? 멤버로 등록해놓고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아니, 전에 정식이가 세윤이 좀 보라고 깔아준 건 봤는데. 와, 진짜. 저기 수영아, 일단은 진정 좀 해라. 그래, 미안하고 그거 지워라 당장. 내가 다시는 안 보마. 근데 나 너 본 적 없어. 세윤이 좀 보고 싶어서 본 게 다야. 할머니가 손주 좀 보고 싶어서 받기로서니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니? 어머니, 저 어머님 고소할 겁니다. 뭐야? 고소? 너 미쳤니? 그리고 저 정식 씨랑 이혼할 거예요. 정식 씨도 어머님도 너무 소름 끼치네요. 아니, 얘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이야? 그리고 고소는 무슨 고소야? 나는 세윤이 조금 본 거밖에 없다는데.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그걸로 저희 집 훔쳐보고 저한테 뭐라고 하신 거 이제 다 알겠으니까. 그렇게 저는 자리를 떠나려는데 어머님이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그래, 미안하다 수영아.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 딴에는 세윤이 좀 종종 보고 싶었던 거야. 세윤이 보다가 네가 좀 보이고 생활 습관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한두 마디 한 게 다다. 2, 3일에 한 번꼴로 화상전화 드려서 세윤이 보여드리고 틈만 나면 동영상이니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그걸로도 부족해서 집 CCTV로 훔쳐보세요? 어머님은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당장 지울게. 네가 지워, 지금 당장. 아니요, 그거 지우지 마세요. 그 집에서 제가 나갈 거니까. 그거 지우지 마시고 어디 계속 보세요. 저는 그렇게 어머님을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어머님이 여태까지 홈캠으로 우리 집 다 지켜보고 계셨다. 네가 설치해준 거 다 안다. 어머님한테 아예 보라고 설치해준 거냐. 그리고 어머님이 우리 집 훔쳐보고 있었다는 거 다 알면서 시침이 떼고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이냐. 진짜 악을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기막히고 화가 나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 엄마가 세윤이 보고 싶다고 해서 깔아준 거라고 그렇게 자주 보는 줄은 몰랐다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더라고요. 자주 보든 아니든 자기 엄마랑 짜고 저를 속인 건 맞잖아요. 남편이고 어머님이고 신물이 난다는 게 뭔 줄 알 정도로 질리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했고 어머님과 당신의 행동은 고소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요. 그 후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었고 어머님도 계속 연락이 와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볼 거고 사진이나 영상도 안 보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고 어머님이고 얼굴도 보기 싫어지고 여태까지 감시당한 거 생각하면 얼마나 경악스럽던지요. 저는 바로 친정 식구들에게 알렸고 친정 식구들도 기함을 했습니다. 그 길로 이혼 의사 밝히고 어머님과 남편을 상대로 고소도 진행했어요. 제 동의 없이 홈캠으로 저를 감시하고 대화도 엿들은 어머님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손주가 보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거듭 사죄를 했고 따로 녹음을 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 약간은 참작이 되었다더군요. 결국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남편과의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집 CCTV를 함부로 보고 감시를 한 것이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가 됐기 때문에 남편의 유책으로 이혼이 마무리됐고 남편과 어머님으로부터 위자료와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길지 않은 결혼 생활을 그렇게 최악으로 끝을 냈습니다. 어머님이 제 사생활을 내내 훔쳐보고 있었다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히고 무섭기까지 한 겁니다. 제가 몰랐다면 계속 저를 지켜보셨을 거잖아요. 남편이 그 홈캠을 보는 것을 어머님이 옆에서 보더니 자기도 깔아달라고 했답니다. 세윤이 본다고요. 남편이 저에게 물어본다고 했는데 굳이 저한테 왜 얘기하느냐고 몰래 깔아줘도 된다고 했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 말이라면 다 듣는 등신이라서 저 몰래 그렇게 깔아준 거고요.
자기 엄마가 해달라고 했다고 냉큼 어플 깔아주고 볼 수 있게 해준 남편놈이 가장 증오스럽습니다. 본인이 저 같은 상황이면 참을 수 있겠나요? 입장 바꿔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CCTV 볼 수 있게 해주고 본인 사생활이 여태까지 다 보여줬다면 본인 기분은 어떻겠나요? 집에서만큼은 가장 마음 편하게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아직까지도 누가 저를 보고 있진 않을까, 감시하고 있진 않을까 트라우마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가족들과 계속 지낼 바에야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고 사는 게 100배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을 훔쳐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잔소리하고 따지기까지 했던 어머님. 벌금형까지 받고 아들 이혼까지 시킨 데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손주도 이제 보기 힘들어졌으니 본인이 무슨 짓을 한 건지 두고두고 후회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자기 엄마 말이라면 범죄인지도 모르고 했던 남편놈. 그런 정신머리로 재운 생각 말고 엄마 치마폭에서 그러고 살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